안녕하세요, 유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계함수와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sum, 그다음 min, max, count, average.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미니멈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단순하게 count,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는 녀석이죠.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 간단하게 사용해 볼게요. 저희가 count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count 이용하게 되면은 count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이 타이틀이 몇 개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티스에서 타이틀이 몇 개냐.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7개라고 나오죠. 와,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레코드의 전체 수가 몇 개인지 보면은 7개예요.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인트 하면서 노티스를 집어넣는데, 이때 제가 고의로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히트수 이것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아이드까지 넣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밸류즈 해가지고 아이디는 7 다음에 8이니까 8 넣도록 하고, 자, 레그 데이트는 현재 날짜를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 히트는 3 정도, 그 다음에 라이트 아이디는 율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커밋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조금 아까 집계를 할 때 이걸 해가지고 집계를 봤을 때 레코드수와 일치하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7이 나오네요. 조금 아까 저희가 인서트 했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8입니다. 얘는 왜 7이었을까요? 그럼 이거를 다른 컬럼으로 해볼게요. id. 자, 이러니까 8이 나와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에서 널이 있는 걸 빼고 나머지 있는 거, 타이틀이 몇 개냐 묻는 거예요. 그 공지사항에 타이틀이 몇 개가 있느냐, 아이디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레코드 수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컬럼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이디가 될 것이고, 아이디의 수가 노티스 레코드의 수가 됩니다. 아니면은 컬럼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노티스 갖고 있는 모든 컬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레코드의 수가 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레코드의 수를 계산하는 이 별을 쓰게 되면은 좀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레코드 수 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 가지고 개수를 알아봤는데, 이거는 결국은 레코드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카운트 말고 다른 집계 함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쓰자고 하면은 평균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제가 조회수를 봤습니다. 조회수인데, 조회수가 이제 카운트가 몇 개냐는 관심 없고요. 썸을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히트수를 다 합치면은 저희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게시글을 전체 몇 번이나 조회했을까 보니까 80번이네요. 자, 그러면 평균은 얼마나 될까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계 한번 해봅니다. 10번이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번씩 조회하는데 전체 개수는 80번이구나. 자, 이렇게 집계를 해버려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전체 레코드 대상으로 분석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범주, 소규모 그룹을 나눠서 집계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뉴스나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참여한 투표 인원수는 몇 명인데, 뭐 지역별은 몇 명이고, 뭐 나이대별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성별은 얼마고, 이런 것들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집계라고 하는 걸 할 때 이렇게 소규모 그룹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공지사항을 보면은 집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수를 가지고 알아보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레코드에 대한 개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죠. 작성자별로 몇 개씩이나 작성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그룹바예요. 자, 그룹바 해가지고 작성자별이라는 것은 작성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는 게시글은 같이 집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까 집계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집계값이 하나만 나왔는데, 이 작성자 아이디로 나눠서 그룹핑 해가지고 카운트를 세니까 목록이 나와요. 목록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구나. 11, 222. 자, 그런데 이렇게 목록만 보면 조금 답답하죠. 이 일이 누가 작성한 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누구는 2개 썼고 누구는 하나 썼는데,
이제 작성자명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성자 아이디를 자 이렇게 해서 작성자 아이디별로 개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게스트는 하나 썼고요, 율렉은 2개 썼고 드래곤 2개 썼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 알아볼 수 있구나. 자 그럼 이렇게 컬럼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타이틀 같은 그룹된 것도 아니고 집계된 것도 아닌 다른 컬럼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러면 오류 나겠죠. 자 오류 납니다. 절대로. 왜 오류가 나냐면은 아시겠지만 집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집계됐을 때 집계된 단위가 한 단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집계된 녀석의 기준이 있다면 그 그룹명과 그 다음에 집계된 값은 함께 추락될 수 있지만 그 외 값은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이 집계된 녀석을 보면 항상 이래요. 이렇게 컬럼명이 좀 약간 집계 함수명과 함께 같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그 결과 집합의 컬럼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게 되는데 이렇게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별칭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별칭을 카운트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카운트라는 컬럼명으로 실행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집계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는 그것을 그룹핑을 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뤄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프롬절도 써봤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도 써봤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구절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저희가 배웠으니까. 자 정렬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그 집계된 수가 있는데 집계된 수를 보시면은 둘둘둘이 있고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자 집계된 수가 크면 클수록 저에게는 글을 많이 남긴 분들이니까 글을 많이 남긴 분들을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집계 수가 많은 수를 기준으로 먼저 보이게 그래 정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정렬 한번 해볼게요. 오더 바이가 들어갑니다. 오더 바이 들어갈 때 지금 저희는 컬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계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수가 큰 수부터 정렬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오더바이절에서 함수를 써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그 별칭을 정했는데 이 별칭을 쓰면 안 될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걸 한번 그 별칭으로 좀 바꿔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 select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작성될 때는 구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절 좀 내려서 볼게요. 저희 코드 작성할 때는 이 구절별로 이렇게 내려 쓰는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구절이 눈에 확 띌 수도 있고 이 순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스크롤할 때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스크롤하는 것보다는 이 수직으로 스크롤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로로 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코드의 그 가독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작성할 때는 저희가 select 이제 from 물론 여기 이제 없지만 이제 where절 group by order by 절 이렇게 있는데 저 사실은 이제 요 순서는 작성 순서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그 작성 순서 말고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카운터란 녀석이 여기서 별칭을 만든 건데 그 녀석이 여기서 사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별칭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실은 select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사용되긴 하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from절이에요. 그래서 이 from에서 결정지은 그런 별칭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후의 모든 곳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순서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요. from절이 제일 먼저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connect by 절, 그 다음 where 절, 자 그 다음에 이제 group by 절, 그 다음에 having 절, order by 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having과 order by 사이에 저희가 이제 select라는 것이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select에서 별칭을 지은 녀석은 이제 having 절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select에서 별칭을 지은 것은 이제 그 이후 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select에서 만든 녀석의 그런 별칭은 이 having 절이나 group by 절일 때는 아직 별칭이 정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녀석이 얘가 결정지은 어떤 별칭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정지은 별칭들은 얘만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실행은 이렇고 저희가 작성할 때는 요 순서라는 거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니까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해빙 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